저는 오늘 제 이름으로 된 땅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산 적도 없는 땅을요. 진수는 25해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건 장례식이 끝나고도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형제들은 그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유산 분배도 이미 끝난 상태였다. 진수 몫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어차피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산을 올랐다. 아버지 산소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능선 중턱에 있었다. 경사진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동안 진수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이 길을 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그저 묵묵히 앞서 걸어갈 뿐 아들을 돌아보는 법이 없었다. 산소에 도착했을 때 진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묘비 앞에 섰다. 잡초가 무성했다. 누가 관리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형제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이곳을 찾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아버지. 진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묘비명을 읽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이름과 생몰년월일 아래 평소 아버지가 절대 쓰지 않던 말투로 적힌 문구가 있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땅속에 묻혀 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아버지는 평생 이런 말투를 쓰신 적이 없으신데. 더 이상한 건 문구 옆에 새겨진 작은 기호였다. 세 개의 선이 교차하는 형태. 진수는 본능적으로 그 기호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마을 입구에서 몇몇 노인들과 마주쳤다. 진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마치 진수를 보는 게 불편하다는 듯. 진수 씨, 왜 돌아온 거야? 마을 슈퍼 앞에서 만난 춘배 어르신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어려 있었다. 아버지 산소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럼 인사 끝났으면 이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춘배 어르신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다들 저렇게 나를 피하는 걸까? 25해 전 내가 이 마을을 떠날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저녁 무렵 진수는 마을 한복판의 허름한 여관에 짐을 풀었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묵을만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바라보다 문득 아버지의 묘비명이 다시 떠올랐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수는 천천히 담배를 비볐다. 뭔가 이상했다. 아버지의 죽음이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저 기이한 문구가 모든 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일 다시 산에 가봐야겠어. 진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그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남겼다고 확신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답은 산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진수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산소만 보고 내려올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다녔다는 길을 따라 더 깊숙이 들어가기로 했다. 능선을 넘어서자 길은 점점 험해졌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 오래된 듯 나무 뿌리와 덤불이 길을 가로막았다. 진수는 낫을 휘두르며 조금씩 전진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곳까지 다니셨던 걸까?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대체 무엇이 있다는 거지? 1시간쯤 걸었을까? 진수는 작은 계곡 옆에서 낡은 표지석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석에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동명 3구역 경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출입 금지. 사유지. 진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산은 원래 마을 공동 소유였다. 누가 이곳을 사유지로 만들었단 말인가? 표지석을 지나 조금 더 들어가자 진수는 폐허가 된 헛간 하나를 발견했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물건들이 남아 있었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헛간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했다. 구석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의 연도는 2003년. 지금으로부터 22해 전이었다. 이게 뭐지? 진수는 상자 하나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낡은 장부, 그리고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다. 녹음기는 놀랍게도 아직 작동했다. 진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성아, 이건 안 돼. 이 산은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야. 내가 멋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형님은 너무 고지식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 이 산 곧 개발될 거예요. 그럼 땅값이 몇 배로 뛸 거란 말이에요. 지금 팔면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산엔 조상들 묘가 있고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온 터전이 있어. 돈 때문에 그걸 팔아넘긴다? 난 절대 동의 못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진수는 멍하니 녹음기를 내려다보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기성 삼촌. 그 사람이 산을 팔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막으려 했고. 진수는 다시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서류들 사이에서 계약서 하나가 나왔다. 계약서에는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고 매도인 난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매수인 난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게 대체... 진수는 계약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날짜는 2005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아버지의 서명이 평소 쓰시던 필체와 달랐다. 마치 다른 사람이 흉내낸 것처럼 어색했다. 이건 위조야. 진수는 확신했다. 누군가 아버지 이름을 도용해서 이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기성 삼촌일 것이었다. 진수는 헛간을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산 어딘가에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곳에 녹음기와 서류를 숨겨두었는지, 그리고 왜 묘비에 저런 문구를 남겼는지, 모든 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진수는 마을로 돌아와 곧바로 면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토지 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진수가 본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지역의 토지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마지못해 자료를 꺼내 주었다. 여기 보세요. 이 일대가 최근에 많이 거래됐더군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다. 진수는 화면을 들여다보다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능선 일대의 땅 총 3만 평이 지난 10년간 차례로 거래되었다. 그리고 현재 소유주는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박진수.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이건 제가 산 게 아닌데요. 네. 하지만 여기 명의가 분명히... 아니, 전 이 땅을 산 적이 없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조금씩 땅이 거래되었고 모든 매수인은 박진수였다. 심지어 진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내 이름으로, 내 주민번호로 땅을 샀다고? 나는 그동안 서울에서 살았는데. 진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러다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했다. 매도인 이름. 초기 몇 건은 마을 주민들 이름이었지만 2015년 이후부터는 모두 같은 이름이었다. 박기성, 기성 삼촌이었다. 진수는 모든 걸 이해했다. 기성 삼촌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뒤 다시 진수 이름으로 넘긴 것이었다. 물론 진수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신분증이 도용되었거나 아니면 위조 서류가 사용되었을 것이었다.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일단 제가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 땅들에 대한 개발 계획 같은 게 있었는지 아세요? 아, 그건 제가 잘 모르지만. 잠시만요. 직원은 다른 서류를 뒤적이더니 한 장을 꺼냈다. 여기 2018년에 개발 예정지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기록이 있네요. 리조트 개발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환경단체 반대로 무산됐다고 나와 있어요. 진수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개발 계획서에는 대규모 리조트와 골프장 건설이 명시되어 있었다. 예상 사업비는 수백억 원. 그리고 사업 추진 주체는 동명개발이라는 회사였다. 동명개발. 진수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났다. 헛간에서 발견한 계약서에도 같은 이름이 있었다. 면사무소를 나온 진수는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다. 낡은 신문 자료를 뒤져보기 위해서였다. 1시간쯤 검색하다 2018년 지역 신문 기사를 발견했다. 동명개발, 주민 반대로 사업 철회. 대표 박기성, 시기상조 언급. 기사에는 기성 삼촌의 사진도 실려 있었다. 그는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서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삼촌이 내 이름을 이용한 거구나. 개발이 무산되자 명의를 넘겨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다시 팔 생각이었겠지. 하지만 왜 하필 내 이름을? 진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기성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삼촌, 저 진수예요. 진수? 야, 너 언제 고향에 왔어? 어제 왔어요. 삼촌,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무슨 얘기? 제 이름으로 된 땅 말이에요. 삼촌이 아시잖아요. 다시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바빠서. 삼촌. 진수가 소리쳤지만 전화는 이미 끊겨 있었다. 진수는 마을 슈퍼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기성 삼촌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아버지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다. 진수야. 뒤에서 누군가 불렀다. 돌아보니 춘배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어르신, 잠깐 나랑 같이 좀 걸을래? 춘배 어르신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진수는 서둘러 담배를 끄고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마을 뒷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어르신은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갈 뿐이었다. 진수도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저수지가 보이는 곳에서 어르신이 멈춰섰다. 여기서 내 아버지하고 자주 낚시했지. 네, 어렸을 때 저도 따라온 적 있어요. 그래. 내 아버지는 참 과묵한 사람이었어. 말은 없어도 속은 깊었지. 춘배 어르신은 저수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진수야, 내가 산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거 나도 알고 있어. 그만둬.
더 파고들면 내가 다쳐. 어르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다들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춘배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다. 20해 전 일이야. 내 삼촌 기성이가 산 개발 얘기를 들고 왔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마을 사람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지. 처음엔 다들 반대했어. 그 산은 우리 조상들 묘가 있는 곳이니까. 어르신은 잠시 말을 멈췄다. 진수는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런데 기성이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회유하기 시작했어. 돈도 주고 약속도 하고 결국 몇몇 사람들이 땅을 팔았지.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넘어가기 시작했어.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어. 그래서 기성이하고 크게 다퉜지. 그날 밤 사고가 났어. 사고요? 춘배 어르신은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산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 내 아버지하고 기성이, 그리고 땅을 팔겠다는 주민 몇 명이서.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다쳤어. 심하게. 누가요? 최씨네 둘째 아들. 그때 25이었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 하지만 그 일로 모든 게 꼬여버렸어. 진수는 숨이 막혔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날 피하는 거구나. 아버지가 사고를 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어르신, 그게 정말 아버지 잘못이었어요? 춘배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게 확실하지가 않아.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말이 다 달랐거든.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가 밀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기성이가 밀었는데 내 아버지가 막다가 그렇게 됐다고 했어. 진실은 그날 밤 산속에 묻혀버렸지. 그럼 경찰 조사는요? 했지. 근데 결국 사고로 결론 났어. 기성이가 돈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신에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어. 합의금을 받았나 봐. 춘배 어르신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진수야, 내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어. 말도 더 없어지고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다 병이 났지. 산은 기억을 못 속인다더니 결국 내 아버지가 그 기억에 눌려 돌아가신 거야. 산은 기억을 못 속인다. 진수는 그 말을 중얼거렸다. 묘비명에 새겨진 문구와 같은 맥락이었다. 어르신, 그 헛간 아세요? 산속에 있는 낡은 헛간. 춘배 어르신이 걸음을 멈췄다. 알지. 네 아버지가 자주 가던 곳이야. 거기서 못 찾았니? 녹음기랑 서류들이요.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아버지가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기성이가 한 일들을 밝히려고. 근데 끝내 못하고 돌아가셨지. 왜요? 왜 끝까지 못하신 거예요? 기성이가 협박했거든. 그날 밤 일을 경찰에 다시 신고하겠다고. 네 아버지를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네 아버지는 가족들이 피해볼까봐 참았어. 진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지금이라도 밝혀야죠. 삼촌이 뭘 했는지, 그날 밤에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춘배 어르신은 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진수야, 조심해. 기성이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이야. 마을에서도 건드릴 수 없어. 네가 괜히 나섰다간. 괜찮아요, 어르신. 전 아버지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어요. 진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춘배 어르신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날 밤 진수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엔 손전등과 삽을 들고 춘배 어르신이 알려준 곳을 찾기 위해서였다.
폐업간 뒤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밑에 내 아버지가 뭔가 더 묻어놨을 거라고 들었어. 어르신의 말을 따라 진수는 헛간 뒤편으로 갔다. 과연 커다란 바위가 있었다. 진수는 바위 주변을 삽으로 파기 시작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여기 정말 뭔가 있는 거죠?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1시간쯤 땅을 팠을까? 삽 끝에 단단한 무언가가 닿았다. 진수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다. 방수 처리된 가방이 나왔다. 가방을 열자 안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어 있었다. 파일 속에는 수십 장의 문서와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다. 진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서는 토지거래 내역서였다. 기성 삼촌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래 가격이었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사들였다. 주민들을 속인 것이었다. 두 번째는 사진들이었다. 그날 밤 사고 현장의 사진.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쓰러진 최 씨의 둘째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기성 삼촌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를 말리는 듯한 자세로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진, 이게 증거야. 아버지가 밀친 게 아니야. 삼촌이 밀친 거야. 세 번째 문서는 계약서 원본이었다. 진수 이름으로 위조된 계약서가 아니라 기성 삼촌과 동명개발 사이에 실제로 체결된 계약서였다. 거기에는 개발 이익의 배분 방식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성 삼촌이 개인적으로 받기로 한 금액은 무려 30억 원이었다. 마지막 문서는 아버지의 손편지였다.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진수야,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살아생전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번 못 해봤다. 너한테 숨긴 게 많다. 네가 25해 전 이 마을을 떠난 것도 사실은 내가 떠나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때 산에서 사고가 났고 기성이가 너를 위협했어. 네가 마을에 남아있으면 위험하다고 네 앞길을 막겠다고 했지. 나는 겁이 났어. 내 잘못 때문에 네가 피해를 볼까 봐. 그래서 너를 멀리 보냈어. 연락도 끊고 네 소식도 일부러 묻지 않았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틀렸어. 너를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도망친 거였어. 진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비겁하게 숨어버린 거야. 이제 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병이 깊어졌거든. 죽기 전에 이것들을 정리해서 남겨놓는다. 네가 언젠가 돌아와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라면서. 기성이는 진수 너의 이름으로 산을 사들였어. 나중에 개발이 되면 너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야.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문서들을 잘 보관했다가 때가 되면 세상에 알려라.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땅속에 묻혀 있지만 결국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아버지가 못다한 일 네가 마저 해주길 바란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진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목이 메어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찾아뵈러 가도 만나주지 않으셔서. 그런데 날 지키려고 하신 거였군요. 진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25해 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울음을 그친 진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파일을 가방에 다시 넣고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춘배 어르신과 함께 경찰서로 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일주일 뒤 기성 삼촌은 사기, 문서위조, 명의도용 혐의로 구속되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20해 전 그날 밤 최 씨의 둘째를 밀친 건 기성 삼촌이었다. 아버지는 그걸 말리다가 휘말린 것뿐이었다. 하지만 기성 삼촌은 목격자들을 매수하고 합의금을 주며 진실을 은폐했다. 그리고 진수 명의로 산을 사들인 것도 모두 계획된 사기극이었다. 개발 계획이 무산되자 훗날 땅값이 오를 때를 대비해 진수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던 것이었다. 재판 결과 기성 삼촌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진수 명의로 된 모든 토지는 원소유주들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난 날 진수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다 끝났어요. 아버지 명예도 되찾았고 산도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왔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아버지의 대답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 이렇게 모든 걸 남겨주셨잖아요. 진수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곳에 새겨진 문구가 이제는 다르게 읽혔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은 언제나 땅속에 묻혀 있다. 그래,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었다. 아무리 깊이 묻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수는 산을 내려오며 마을을 바라보았다.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안하다는 듯,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진수야. 춘배 어르신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어르신, 수고 많았어. 내 아버지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겠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못했을 거예요. 춘배 어르신은 진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제 어쩔 거니? 서울로 다시 돌아갈 거야?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여기 남으려고요. 아버지 산소도 돌봐야 하고 이 마을이 제 고향이니까요. 춘배 어르신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마을에도 젊은 사람이 필요하거든. 진수는 마을을 내려다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가 맑았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다. 무언가 더 깨끗하고 더 따뜻한 것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여기서 살게요.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산과 마을을 제가 이어서 지킬게요. 그게 아들의 도리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는 여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느껴졌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아버지가 잠든 산이 보였다. 달빛 아래 산의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져 있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산이 기억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왜 아버지가 평생 이 산을 지키려 하셨는지. 진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25해 만에 고향에서 맞는 첫 밤. 진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나 산으로 향했다. 아버지 산소를 정리하고 주변 잡초를 뽑았다. 그리고 묘비 앞에 작은 꽃병을 놓고 들꽃을 꽂았다. 아버지, 매주 찾아올게요. 외롭지 않으시게. 산 아래서 마을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진수는 산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인생이란 결국 이런 게 아닐까? 떠났다가 돌아오고, 잃었다가 되찾고, 오해했다가 이해하게 되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것. 아버지는 떠났지만 남긴 것들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산과 마을과 그리고 진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진수의 몫이었다.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수는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되뇌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묘비명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자 진수가 평생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몇몇 주민들이 진수를 반겼다. 진수 씨, 아침 드셨어요? 같이 아침 먹어요. 우리 집에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집도 한번 들러요. 할 얘기가 있어서. 진수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곧 갈게요.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게 고향이구나. 이게 집이고 가족이고. 25해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았어. 진수는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이곳이 그의 자리였으니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가 이어서 지켜나갈 것.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진수의 새로운 삶도 함께